안녕하십니까. 파워 스트레칭 강사 박희수입니다. 오늘은 파워 스트레칭에 대해서 같이 이론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 스트레칭이란 무엇일까요? 강한 운동에 의한 스트레칭을 뜻하는데 일반적인 스트레칭보다 운동 시간이라든가 운동 강도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운동을 파워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파워 스트레칭의 운동 효과를 보게 되면 유연성 증가와 근육 운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유연성 증가라든가 근육 운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내용에 나올 내용입니다. 파워 스트레칭을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동전의 양면 같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몸에 해가 되는 동작 내지는 과하게 하게 되면은 몸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에 10초 정도씩 해서 한 5초 정도씩 늘려나가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한 40초에서 50초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 정도에서 하시고 일반 스트레칭을 그냥 준비 운동 삼아서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운동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하실 수 있게 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건강해집니다. 파워 스트레칭의 효과를 보게 되면 유연성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가려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좀 어느 정도 운동량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연성이 높다고 해서 전혀 안 아픈 건 아니지만은 낮은 상태에 계신 분들은 허리라든가 무릎, 근골격계의 통증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 내 칼슘 침착과 수분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길러지게 되면 몸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근육 내 수분 손실과 칼슘 침착이 최소화되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봤는데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는데 혈액 자체가 전신에 있는 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는 근육이 큰 역할을 하는데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을 운동시키는 것이 근육입니다. 물론 근육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순환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인체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기도 하죠. 움직이는 근육으로 혈액 속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어 혈액으로 순환됩니다. 땀이 나며 몸속에 염도가 낮아지고 이완된 혈액을 낮추며 뇌에도 산소 공급이 됩니다. 자, 오늘은 파워 스트레칭을 가볍게 1교시에 스트레칭을 하고 2교시에는 기능성 스트레칭을 해서 어깨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치료적인 기능성 스트레칭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통증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증은 인체에 전부 다 나타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통증 범위는 허리, 목, 어깨, 팔, 다리,
근골격계 통증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육과 뼈, 관절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을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때, 활동의 장애를 느낄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짚거나 들거나 했었을 때 어깨가 불편하면은 내 의지대로 못하고 누구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또 횡단보도에서 내지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불편하면은 역시 그 행동에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몸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은 근육, 혈관 손상, 각종 염증, 골절, 디스크, 거북목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 밖에도 모든 근골격계 질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반복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해 허리, 목, 어깨, 팔다리 등에 나타나는 통증을 뜻합니다. 자, 파워 스트레칭의 목적은 근골격계 통증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이 혈액순환에 있어서 혈액은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이 머리카락으로 가면 머리카락으로 되고 손발톱으로 가면은 손톱과 발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장기로 가서 간으로 가면 간세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심장으로 가면은 심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인체를 구성하는 만능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혈액이 제대로 돌아야 인체가 건강한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부 장기에 피가 제대로 안 갔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이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혈액순환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아플 수가 없고 모든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은 산소와 영양 공급을 전달하는 혈액의 통로입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신체의 각 기관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통증은 어디에서 올까요? 통증이 오는 요인은 순환이 안 돼서 혈액, 신경, 림프 이 세 개가 같이 거의 뭉쳐서 다닌다고 봐도 다른 말은 아닌데, 근육 속에는 혈관, 신경, 림프가 같이 흐르죠. 근데 이 흐르는 것들이 장애가 생겼을 때, 근육이 굳거나 뭉치거나 눌렸을 때 순환이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병은 냉에서 옵니다. 암세포가 뜨거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차가운 것을 좋아하죠. 병은 냉에서 온다고 얘기하면은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게 되면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치유력에 있어서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는데, 생체가 질병에 걸렸을 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은 우연히 이렇게 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그 외부적인 자극이 들어가줘야지만이 자연 치유력이 발생되지,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우연히 낫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대엔 맞지 않습니다. 세포, 조직, 장기 모든 단계에서 생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생물학적 피드백 시스템이 자연 치유력인데, 체조를 통해서 이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통증이 치료되는 과정으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 보았는데, 왼쪽 것은 종아리 부분만 빨갛게 되고 오른쪽 것은 넓적다리 뒤쪽으로 빨간 게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이 그만큼 돼서, 혈액순환이 돼서 뻘겋게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파워 스트레칭으로 어떻게 이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무슨 파워 스트레칭이 만병통치약이냐? 만병통치약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 있는 좌우 바란스를 맞춰주게 됨으로써, 근육과 근육을 늘려주게 됨으로써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고 관절이 제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인체는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림프에 대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림프액이 그렇게 있고 림프관이 있습니다. 이 림프라는 것은 인체를 지켜주는 방해군의 역할을 합니다. 또 때로는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림프, 신경,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게끔 우리는 파워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로스가 얘기하였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50+ 자유학계에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 무조건 하십시오. 그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특히나 돈이 안 되고도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 무조건 하십시오. 그 방법이 50+ 자유학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학계에 가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파워 스트레칭 교실로 가시죠. 고고고! 고맙습니다.